자, 6강 들어갈게요. 20번입니다. 249 6강입니다. 자, 페이지 249.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20번 문제는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기출 나왔던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가는데요. 자, 가볼게요. 자, ABC가 있죠. ABC 도시가 있고요.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 그래서 자, 지금 수가 25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50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체는 1000입니다. 전국은. 자, 그 다음에 전자산업입니다. 전자는 150, 250, 그 다음에 600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합치면은 당연히 1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전체 산업이에요. 자, 여기 이제 빠졌습니다. 박스가. 그래서 250과 150을 더하면 400이 되잖아요. 자, 여기는 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00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2000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에 대한 ABC에 대해서 일단은 전국이 같아요. 전국이 같다면 그 비중은 그 도시만 생각하면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2000에 1000은 다 똑같습니다. 2000에 1000. 그럼 2000에 1000 다 똑같기 때문에 0.5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도시로 가서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250을, 자, 450에 250이죠. 그럼 250, 400을 나누게 되면은 정확하게 250에서 나누기 4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0.625 정도 떨어지죠. 0.625. 자, 그럼 계산하면은 1.25가 떨어지고요. 자, 중간에는 500에 250이 되니까 0.5가 되죠. 1이 되고요. 1100에 500은 한 0.45 떨어지니까 우리가 1100에 500입니다. 1100에 500. 자, 그러면 이거는 0.45 정도 떨어지니까 0.9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국은 필요 없고 그 지역만 봤을 때 빨리 좀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의 반은 딱 250이에요. 400의 반은 200이니까 넘죠. 얘가 우리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1100의 반은 550이니까 안 되니까 얘가 크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전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반인데 얘는 400의 반은 200인데 안 되니까 얘가 크고 1100의 반은 550인데 넘으니까 얘가 크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틀은 255페이지로 가시면 자, 지금 입지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에 있어요. 지금 요거는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밑에 해설에 있기 때문에 해설 그대로 염려 이제 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편법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ABC잖아요. 위에 있지. A, B, C, D,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국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국일에 대한 것은 우리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3350을 나누기 6250으로 나누게 되면은 0.536이 떨어지거든요. 전국은 다 0.53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밑에 대한 숫자보다 위에 있는 숫자가 더 커야지만 1보다 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A 도시는 자, 우리가 400을 1000으로 나누면 0.4니까 얘는 벌써부터 틀려버렸죠. 자, 우리가 0.746이 나온다는 건 없는 계산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는 1200 나누기 2000이 되니까 0.6이니까 얘는 얘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죠. 선택됐네요. 그 다음에 C는요. 650 나누기 1150이니까 자, 650 나누기 1150이니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것도 이제 당연히 나누기 1150이니까 우리가 0.56 정도 떨어지죠. 0.5652. 그러면 얘보다 크니까 얘도 선택되겠죠. 맨 마지막 우리가 1100 나누기 2100 하니까 0.52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얘보다 안 되니까 얘는 지워진다는 게 이렇게 풀어버리세요. 그럼 정답은 BC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의 또 우리 계산 방식을 또 도와드립니다.
일단 네일리로 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245 가시면, 자, 네일리로는 어차피 이제 유인력에서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집에서 보시게 되면 A와 B의 유인력이 있고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해요. 뒤집으면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몇 대 몇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세워버려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건 이제 허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만 명에다가 10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700이 되겠고 100이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20에다가 20을 곱하면 400이니까 42만에다가 나누기 400을 하게 되면 1050이 되거든요. 1750에 700이니까 0.4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6번서부터는 네일리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항상 네일리는 A와 B의 C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려주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인구에 비례한다. 그럼 A와 B를 봤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6, 7이 42 딱 약분됩니다. 얘가 6배가 크죠. 그럼 거리는 20km를 얘가 가져와서 지가 이제 그만큼 그 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2대1로 떨어지죠. 10km, 20km니까 20km, 10km 하면. 그럼 여기다 제곱을 하시면 2는 4대 6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40%, 60%로 딱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좀 틀이 바뀌냐면, 컨버스는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고 레일리부터 이제 풀어드린다면 250페이지로 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자꾸 이걸로 돌립니다. 갑니다. 자, 우리가 250페이지, 자 21번이죠. 가시면, 자, A와 B를 봤을 때 A의 인구가 5만 명이고 B는 10만 명이다. 무조건 약분하세요. 그럼 얘가 2배 더 크죠. 자, 거리를 본다면 5km, 10km가 나와요. 그럼 5km, 10km가 나오니까 우리가 뒤집으면 10km, 5km가 되거든요. 약분하면 2, 1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하니까 4하고 2가 되니까 약분합니다. 2대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몇만 명을 냈냐면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C가 3만 명을 냈다는 자체를 자세히 보세요. 자, 이건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약분내면 2만 명, 만 명이거든요. 5만 명 냈으면 3대 2 냈을 거예요. 그래서 2, 1 나오면 정답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계속적으로 시험은 작년까지 나왔었는데 네일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3번으로 가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재 252페이지 똑같아요. 문제가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인구가 왔을 때 23번은 1만 명, 5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약분하면 2대 1이 되죠. 얘가 더 2배 크고요. 자, 거리는 10기, 자, 어떻게 돼요? 각각 우리가 거리는 좀 오타났습니다. 각각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지금 거기 보시면은 자 9,000명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12km와 2km가 아니라 1km, 2km 좀 바꿔주십시오. 여기는 1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2km 떨어질 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바뀌어지니까 2하고 1이 오겠죠. 그럼 여기가 제곱이면은 4,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1이 되니까 곱하면 8대 1이 떨어지거든요. 해설은 맞게 해놨습니다. 해설은 이제 A가 이제 그대로냥 우리가 1km에다가 제곱이니까 2km에다 제곱은 4km니까 두 번째 12와 2km가 아니라 1km, 2km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대 1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8대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9,000명이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9,000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9분의 8, 9분의 1이니까 8,000, 1000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작년 문제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28번 작년 문제를 보면 갑니다. 자, 교재는 256페이지 있죠. 256 가게 되면 자,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A와 B를 봤을 때 또 약분하죠.
40, 10. 그러면 4대 1이 떨어지잖아요. 4대 1. 자, A와 B입니다. 4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본다면 10km, 5km예요. 10km, 5km.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2대 1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1호고 얘가 2호죠. 그럼 4하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제곱이니까 4대 4가 되니까 반반씩이에요. 그럼 5만 명은 2만 5천 명 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245페이지 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 계산 문제가 컨버스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246. 그래서 컨버스는 이제 분기점이 상권의 경계점이 작은 쪽에 가깝다고 이제 네일리가 얘기하면서 컨버스는 그 위치를 쟀거든요. 자, 그럼 오리지널로 제가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좀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246페이지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1000이 있고 B가 9000이 됩니다. 그러면 분기점은 상권의 분기점은 끌어당긴 힘이 유인력이 같은 경계선이에요. 여기와 여기.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여기도 10에 대한 끌어당긴 힘이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경계점에 대해서 DA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거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상대편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B에 대한 면적이 올라가서 A에 대한 면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얘가 9,000이 올라가고 1,000이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8km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는다면은 8에서 반을 쪼개게 되면은 4km예요. 그럼 4km를 넘는 4, 6, 7은 정답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1번에 1km 아니면 2번에 2km를 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푸냐면 일단 오리지널을 푼다면 루트 9가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루트에 대해서 제곱근이 나와요. 자, 루트 9가 나오고 루트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을 없애버리면 3이 되거든요. 3, 3은 9, 2, 2는 4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3이 되니까 합치면 4가 되잖아요. 8km니까 약분되면 2km가 됩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좀 편법은 여기를 1로 잡고 여기가 루트만큼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항상 루트를 씌워서 큰 쪽을 올립니다. 그럼 9를 천을 내니까 루트 9하니까 3이거든요. 1대 3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1이라면 얘는 3배니까 4km가 안 되겠죠. 얘가 2니까 2고 2, 3은 6km가 되니까 8km가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은 제가 상업입지에서 입지 특성하고 구매 습관이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247에 우리가 18번입니다. 자, 1번. 같은 업종끼리 서로 모여 있는 거는 집심이 아니라 집재입니다.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습니다. 자, 5번에 이 선자가 비교 선자예요. 비교, 우리 고를 선. 그래서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선매 나와야 되고요. 구매의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면 전문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국부족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국부족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그 외곽에 농기구점은 농촌,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되거든요. 국부족 중심지에 입지한다는 건 국부족 집중성이다. 그래서 집재를 고쳐주시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산재성은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 틀린 거.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파점하고 세탁소는 우리가 흩어져야 돼요. 가구점과 공구상은 모여있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 풀었고 넘깁니다. 자, 우리가 251페이지 이제 그 22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네일리까지는 아까 그 약간 편법을 이용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 봅니다. 자, 레일리는 소매 인력인데 얘는 제곱이 마차의 개수라는 자체가 나와요. 그 마차의 개수가 2지만 1이 나올 수 있고요. 레일리는 인구인데 얘는 매장 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2개가 나오지만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 마차의 개수라는 자체는 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어때요?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를 동일하다. 그러면 5분은 이제 5km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A에서 A의 인구가 1000인데 쇼핑센터 1의 이용객수입니다. 쇼핑센터 1. 그래서 A에서 쇼핑센터 1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풀어봤던 이 허프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쇼핑센터 1이니까 1이 올라가고 쇼핑 1, 쇼핑 2가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럼 쇼핑센터 1은 매장 면적이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자 5의 제곱이 25입니다. 계산하시면 이제 4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쇼핑센터 2는 자 요것도 1000이죠. 거기다가 자 거리는 10분이니까 우리가 요거 제곱은 100이 되니까 요거는 10이 돼요. 그럼 50분의 4, 5분의 4는 8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니까 0.8이 나오죠. 그래서 1000명이 있으니까 800명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 이제 허프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간평 문제를 풀어드리면 253페이지에 우리가 24번입니다. 자, 이걸 왜 해드렸냐면 자, 작년에 레일리가 나왔어요. 감정평가 학개론에서 허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24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데 자, 지금 A, B에 대한 할인 점이 있다. 그렇다면은 허프는 이용객 수의 C 도시에서 A의 할인점의 각 이용객 수는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 C 도시에서에 대한 우리가 A로 갈 시장 점유율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A가 올라가고 A 플러스 B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0만 명에서 몇 퍼센트가 갈 것이냐. 근데 주의하실 게 얘는 마차의 개수가 나와요. 2승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허프는 그 중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가 가겠느냐라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A의 면적이 8000이죠. 8000에다가 거리가 8km예요. 88이 64 해서 계산하면 125가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125고요. 자, B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0에다가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나누게 되면은 500이 돼요. 그러면 위에가 125고 밑에가 625니까 자, 요게 20%가 나오거든요. 근데 20% 나왔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50%니까 10%를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20만 명에서 50%를 잘라야 돼요. 먼저 10만 명이죠. 그 상태에서 10만 명에서 20%는 2만 명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론은 10%가 간다는 자체로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가시면 자,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2번 도심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됐다는 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대체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한번 적어다 볼게요. 요약서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로 가냐면 교재 자, 이거는 이제 243페이지 있어요. 243에 자, 요약집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은 일정하다 보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본다면 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문제잖아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자, 지금 문제가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갑니다. 대체성이라고 나왔죠. 대체 비율 자본의
대체 비율 또는 대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대입니다.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자, 지대 곡선이 이제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가서 낮아지니까 직선적이 아니라 이렇게 직가구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럼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갈수록 토지를 더 늘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하나를 많이 쓰면 하나를 적게 씁니다. 그럼 안쪽은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니까 집약적이 돼서 고층화가 되죠.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조방적이 돼서 저층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일수록 어때요? 그 도심일수록 건물이 고층화 된다는 건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화 된다는 것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므로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대체성이 크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 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염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자, 베버라는 학자가 공업입주론을 전개하면서 최소 비용을 전개합니다. 가장 강조한 거는 수송비라고 그랬어요. 수송비가 있고 노동비인데 우리가 인건비로 나왔죠, 이번에. 자, 인건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맞습니다. 근데 공장끼리 모이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최대가 맞거든요. 얘가 최대라는 것이 틀리긴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수인의 집, 그래서 베버가 수인의 집에 살면서 비용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수인의 집,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고 둘은 최소고 얘는 최대다. 그러면 순서는 맞아요. 4번이 수인의 집. 근데 최소가 되는 건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고 집적이는 최대된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입지 파트는 나온다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거 위주로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요거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좀 끊어서 갈게요. 왜냐면 또 요건 또 이론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7강에서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